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목요일인데요. 오늘 그 무상증자를 발표하고 최근에 오늘 주식시장에서 공구음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최근에 무상증자 500%를 발표를 했는데요. 주가가 급등했다가 최근에 이제 오늘부터 7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무상증자 물량이 출회될 거로 예상이 되니까 오늘부터 공매도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다시 또 하한가로 급락하는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 무상증자에 대규모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증자 물량이 나올 때 그때를 잘 체크해 가지고 공연히 그 공매도가 나올 때 이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 시황을 물론 제 시황을 들으신 분들이 이렇게 공구먼 같이 황당하게 30%를 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무상증자 주식의 흐름이 오늘 이 공구면이 하한가 들어간 또 반면에 오늘 권리락을 한 조광 IRI나 또는 실리콘2, 이게 무상 500% 똑같이 하는 기업이고 앞으로 상장일도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조광 IRI 같은 경우 어제 12,500원에 권리락 500% 권리락을 하다 보니까 기준가가 2,100 얼마 정도 됐는데 오늘 곧바로 상한가로 진입을 했죠. 왜냐하면 어제 가격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이렇게 6분의 1로 큰 폭으로 하락한 이런 와중에서는 증자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제까지 12,500원짜리였는데 이거를 굳이 지금 2,700원에 싼 값에 내다 팔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물량 공백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요때를 이용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공구음원이 하한가까지 들어갔고 오늘 하한가 잔량이 116만 주거든요. 원래 이 회사 주식이 367만 주밖에 안 되고, 제가 시황을 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략 대주주 지분이 60% 정도 되고 시장의 일반 소액주주 비중으로 유통되는 물량이 30%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대략 이게 한 120만 주 정도 걷어가면 주가가 나올 물량들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 이게 권리락 89,900원, 이게 9만원 선에서 권리락 기준가가 15,000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원체 이게 물량이 나올 게 없다 보니까 두 번 상한가를 칠 동안에 거래가 고작 5만 주 정도 됐고요. 세 번째 상한가에도 10만 주 됐어요. 그리고 네 번째 상한가에 일시적으로 시초가가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 중간에 매물을 강력하게 소화시키면서 220만 주 거래되면서 일부 이 대주주들이 물량이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유통 물량이 적다는 걸 이용해서 큰 손들이 개입한 이런 흔적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려 다섯 번째 상한가 갈 때는 54,500원에 고점을 기록하고, 이게 내려오면서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7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공매도의 물량이 오늘부터 가능하다고는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 공매도가 가능한지 이거를 아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계좌에 이 주식이 들어와야 그때서 팔 생각을 하지, 아무리 그 유튜브 상에 이런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의를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대응을 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 이후에 이 공구음원의 그 주가 흐름에 대해서 제가 주의해야 될 점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선 참고적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주식의 흐름이 보면 무상증자를 발표한 다음에 급등했다가 또 일정 부분 초반에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다음에 기준일이 임박하면 다시 또 재상승을 하고 또 권리락 후에 다시 또 급등하는 이런 패턴, 그 다음에 무상증자 물량이 출회 시점에서 급락하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구음원에 대한 이런 급락도 미리 7월 18일 상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주말을 끼고 있을 때 특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게 7월 18일 상장, 월요일에 상장이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걸쳐 있어 가지고요. 이 공매도가 언제 가능한지 생각보다 이틀이 거기에 더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간 공백이 많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월 14일이라고 하면 어제 같은 때도 다른 매매에 이렇게 팔려 있다 보면 벌써 공매도가 날짜가 돌아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적어도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다이어리 같은데 아주 철저하게 표기를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특히 이제 참고로 오늘 조광 IRI나 실리콘2 같은 경우도 똑같이 무상증자 500%를 하는데요. 내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오늘 14일 날 권리락을 또 한 거고요. 똑같이 이 주식들도 8월 2일 날 상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8월 2일이면 또 이번하고 또 똑같이 요일도 잘 체크를 하시고 영업일수로 이틀 전에 매물이 나온다 이런 걸 잘 판단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모아 데이터라고 하는 회사는 또 무상증자 500%가 예정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그 공구음원이 하락할 때 낙폭을 키웠다가 다시 또 상승하는 이런 패턴으로 전개가 됐는데요. 날짜는 7월 20일이기 때문에 7월 19일 날 권리락을 하겠죠. 권리락을 하고 이 주식은 8월 10일 날 상장이 되는데 대부분이 지금 무상증자를 하는 그 코스닥의 신생 기업들이 자본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게 지금 공구음원만 해도 자본금이 여러분이 그거를 알으셔야 되는데 3억 6,700만 원 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식수는 367만 주이지만 액면가가 100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억 6,700이죠. 그래서 이 특례 상장 규정에 의해서 상장이 되고 또 공모주 청약 과정을 거쳐 가지고 내부에 유보해 놓은 돈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 자본을 확충하려고 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다고 하는 점이고요. 공구음원 같은 경우 지금 심정적으로 보면 오늘 하한가라고는 하지만 116만 주 정도밖에 그 하한가 잔량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공구음원 같은 경우는 이 주도 세력들이 물량을 관리하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게요. 보통 우리가 그 무상증자 큰 폭으로 했던 기업을 따지면 노터스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쪽은 노터스가 상장될 때고요. 노터스도 상한가를 6번이나 이렇게 끌고 올라가 가지고 물량이 맨 고점에서 1200만 주나 거래시키면서 이 주도 세력들이 다 매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권리락을 하고 이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싸다는 걸 이용해서 많이 매수세에 들어오는 주도 세력들이 무상증자를 받은 세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시황에서도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무상증자도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주가가 그 프리미엄이 크게 형성이 되는데 굳이 여기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여하튼 지금 현재 우리가 노터스의 패턴을 볼 때도
주가를 이렇게 권리락 후에 급등을 시켜놓고 연속해서 이게 물량이 나오는 때가 이제 그 6월 22일이 그 상장되는 날이었는데요. 상장 이틀 전부터 하한가로 이렇게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이전에 보면 4만원, 43,000원대까지 갔던 주식이 15,000원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팔기가 좀 그렇잖아요. 4만원대 같은 걸 3분의 1 정도, 3분의 2를 손절해야 된다. 손절이 아프지만 현실적으로는 매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하한가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로 봤을 때 이 공구먼 같은 경우도 비록 노토스보다 그 상장된 물량은 조금 적고 오늘 또 하한가 매물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11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도 이 종목을 공략할 그런 가능성, 만약에 이게 기존의 이 노토스의 흐름도 처음에 하한가를 기록하고 두 번째도 바로 하한가로 들어가질 않았었거든요. 중간에 8,600원까지 그 반등이 나오는, 물론 반등은 아니었지만 시초가 대비 한 10% 가까운 상승을 보였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여러분이 공구먼 같은 경우 노리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전에 우리가 신주 물량이 나오지 않았을 때 하고 내일하고는 경우가 틀리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가지고 시초가에 무리하게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높게 들어가는 일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장중에 반등을 했다가 결국은 중간에 다시 한번 지금 내일 하한가면은 한 13,000 정도, 공구먼 같은 경우 오늘 하한가가 19,150원이었고요. 내일을 기준으로 해보면 그 하한가가 13,4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아마 지난번 노토스의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오늘 하한가 잔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의외로 한 절반, 마이너스 한 15%, 뭐 이런 절반 하한가 폭에서 시초가가 형성되면서 이게 이제 장중에도 하락할 때 종종 그런 패턴을 보여줬었는데요. 조금 반등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다가 다시 또 급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하는 점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기존에 물량이 매도할 물량이 안 나오던 단계에서의 110만 주하고 지금은 이미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1,800만 주 정도가 언제든지, 물론 이제 뭐 대주주라든가 대주주성 그 매물 이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전체적으로 8,900만 주가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연 내일 이 노토스 같은 경우 두 번째 하한가에서 대략 권리락 시세, 노토스에서도 봤지만 7,300원 권리락 그 가격은 주가가 이미 매물이 다 상장되고 난 다음에도 지켜졌었던 그런 관례에 비추어 봐서 공구먼도 그 기준가로 따지면은 그 권리부 종가가 89,900원이었기 때문에 9만원으로 계산할 때 15,000원이 권리락 기준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략 15,000원에서 13,000원 요 정도의 가격이 당분간은 좀 굳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은 지금 공구먼 같은 회사는 그 자본금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3억 6,700만 원에 불과하고 주식수가 액면가 100원이기 때문에 367만 주,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는 700억이지만 내일 설령 하한가가 진입한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은 3천억대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본금이 500% 무상증자로 인해서 3억 6,700이 22억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주식수는 2,200만 주 정도가 되는데 과연 시가총액 3천억을 유지한다 해서 공구먼 같은 경우 그렇게 무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자본 총계가 지난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재무구조가 그 납입자본금이 2억짜리였었죠. 3억 6천짜리가 271억을 유보하는 그런 상황이고 매출액이 472억에 연간으로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봐서 이 위상이 시가총액 이 정도라도 어느 정도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그리고 더군다나 2022년 1분기 기준으로는 이번에 공모주 청약을 하면서 자본을 확충한 그런 측면 때문에 482억으로 늘어났고요. 매출액이 100억이고 영업이익이 15억 정도 1분기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측면, 이런 것들을 볼 때 대략 지금 그 무상증자를 감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터무니없이 과대평가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는 결코 그런 회사는 아니라고 하는 점을 한번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내일 같은 경우 시초가가 괜히 기존의 그 공구우먼이 이렇게 그 마지막 날 공매도 물량이 나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올 거로 알고 있던 사람들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로 마감을 하는 이런 저력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의외로 매물을 소화하고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